어떻게 여러분들 진행을 해야 되고 장소를 섭외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방송용 샘플은 어떻게 하고 촬영 장비 프로모션 이거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획을 세우실 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요 스케줄로 라이브 일정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콘티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매너, 브랜드, 소싱, 제조 요거 그대로 보시고요. 요거대로만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콘티를 만드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실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콘티를 짜가지고 이렇게 출연자의 내용이랄지 질문이랄지 답변 인터뷰할 내용들을 인터뷰하고 주고받는 내용들을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에 하시는 분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이 방송을 오래 한 사람들이나 방송 전문가들은 그 콘티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엽서를 또는 카드를 뺏고 넣고 빼고 하면서 필요한데 적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처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찾느라고 시간 지나서 나중에 어디다 끼워놨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큐시트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풀 시나리오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밖에다가 가능하시다면 모니터 하나를 놓고 방송을 하실 때 여러분이 써놓은 방송 원고를 그 모니터 즉 프롬프트 역할을 하는 모니터를 보면서 방송을 하시면 훨씬 좋다는 거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방송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의 노출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송이 이제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지 노출 전략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브랜드데이 연계 행사 시 그 다음에 퀴즈 윈도우 요게 이제 브릿지가 되겠죠. 이런 PC에 그 다음에 퀴즈 윈도우 요런 데 이제 노출이 돼서 이건 거의 대부분 이제 라이브에서 기획전을 제외하고는 다 비용을 받고 있는 광고를 받고 있고요. 기획전 때는 네이버가 직접 이거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당 방송을 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뭘로 풀어야 돼? 발품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자료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SNS를 보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부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이버의 쇼핑 라이브에 물건을 파는 거와 그립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판매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다시피 물건이 좀 팔려야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립에서는 언제든지 가입하시긴 쉬운데 사람 모으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 그립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 개인기를 기르셔야 돼요. 그런데 쇼핑 라이브는 스마트 스토어의 파워에 따라서 네이버가 알림톡을 보내주기 때문에 스토어찜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저희 오박사닷컴은 한 6만 건의 스토어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게 되면 6만 명한테 사전에 오박사닷컴이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하고 알림톡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판매하시기가 좋고 그래도 많은 분이 저희 방송할 때마다 아무리 못 들어와도 1000명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인플루언서가 1000명을 모아놓고 방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그만큼까지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예전에는 파워 등급을 가진 사람만 쇼핑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줬었는데 지난 6월 10일부터 등급이 바뀌었어요. 새싹 등급 보유자도 판매가 가능해서 단계를 좀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판매하는 분이 46만 명인데 약 50만 명의 셀러를 더 늘려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 가게에서 문을 닫게 되는 많은 분들을 이곳으로 흡수하겠다는 게 네이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6단계에서 파워 등급에서 했던데 새싹 등급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쇼핑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홈쇼핑하고 똑같아서요. 우리 같은 중소상공인들은 잘 안 받아줍니다. 브랜드 상품만. 대기업의 제품은 주로 카카오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카카오는 직접 카카오 팀에서 선정을 합니다. 니네 네이버의 기획 라이브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하고 비슷하게 카카오 팀에서 카카오의 입점해서 니네 물건 팔아볼래? 하는데 주로 대기업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려운 점 말씀드렸죠.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사람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그립이 우리 같은 셀러를 모집하는데 6개월에 50명이 안 모였었어요. 그런데 요새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가 있으면서 누가 제일 많이 가냐면 개그맨들이 다 여기서 물건 팔아요. 개그맨들한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립이 키웠습니다. 그립하고 비슷한 소스는 있는데 소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개인한테 주기보다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주로 백화점이나 유통센터에서 단체적으로 계정을 사서 예를 들면 제가 롯데백화점이면 롯데백화점에서 소스
소스 계정을 사서 롯데는 잠실점도 있고 뭐 센텀점도 있고 뭐 여러 전국의 매장들이 많죠. 그 안에도 수백 개의 매장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그렇게 걸맞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TV도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회사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아프리카 TV는 디지털 제품들 40대 50대 남자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디지털 고객들은 여기서 상품을 판매하시면 훨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번가는 아직은 기초 단계인데 얘가 누구하고 손잡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11번 가고 누구하고 손잡았다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면 한번 써보실래요? 11번 가고 누구하고 손잡았다고 그랬는데 뭐로 시작하는 애. 그렇죠. 아마존하고 손잡았죠. 그래서 11번 가는 조금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진행하시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대의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패턴으로 변화됐냐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그 패턴은 어떻게 유지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시간 원격으로 영상을 시청하죠. 이게 예전보다 63%가 늘어났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기요나 또는 배민을 통해서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58%나 증가를 했고 온라인 채를 통한 쇼핑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사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은행도 비대면으로 증권회사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통화하는 방법이 됐고 그걸 실생활로 돈을 주고받는 인터넷 뱅킹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든 거래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익숙한 걸 여러분들이 리드하고 그 익숙한 패턴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전개하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죠. 주변에 어르신네가 계시면 키오스크를 통한 예약이나 예매 같은 방법들을 꼭 해주지 말고 직접 본인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라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나중에 밤 10시가 넘어서 주변 편의점에서 우유도 사시고 소주도 드실 수 있고 음료수도 사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가르쳐드리지 못하면 그분들은 한마디로 디지털에서 소외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이벤트와 혜택은 어떻게 줄까? 두 번째 전체적인 상품을 간략하게 어떻게 보여줄까? 상품을 너무 설명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임팩트 강하게 전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자세한 설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고객과 Q&A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한테 반드시 이 상품을 왜 지금 사야 되는지를 강조해서 알려주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혜택은 바로 시청자들한테 이 방송을 나가지 않고 계속 봐야겠다는 그런 잘 들어왔다는 확신감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럴 때는 복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말투일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10시에서 하니까 야밤 야간에 놀자 하니까 점잖게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또 오전에 할 때는 텐션이 강하게 골라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텐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상품을 쉽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줄지. 그래서 저는 보통 원고 시나리오를 20분 또는 30분을 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20분짜리를 1시간 동안 3번 반복하든지 30분짜리 시나리오를 써서 2번 반복하든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방송을 해야 주요 상품을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고 짚어줄 수 있고 상품의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소비자의 머릿속에 상품 구성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업셀링이 굉장히 더 용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60분을 하기 위해서 60분의 계획을 짜기 위해는 여러분들 굉장히 벅찹니다. 방송국에서도 홈쇼핑도 그렇게 안 합니다. 보통 10분이나 20분, 30분을 나눠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반복적인 시청률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장점, 을 집중해 주시고 구매 유도해 주시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지금 라이브 때 사지 않으면 마치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라이브 때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싸게 좋은 기회를 못 잡을 것 같은 구매 유도 매출 극대화에 필요한 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왜 저걸 사야 되는지 지금 라이브가 끝나면 15,000원에 팔던 거를 9,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지금 사야지 라이브 끝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